양사장과 함께하는 LG 트윈스의 잃어버린 10년 그 첫 번째 시간 반갑습니다.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마지막 한국 시리즈를 오른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2002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LG 야구를 봤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를 못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을 야구에 좀 많이 나가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었지만 좀 아쉽게 시즌을 마감한 시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지난 10년간 특히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룰 암흑기 1부는 그야말로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입니다. 터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LG 트윈스 어떤 시간이었나.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은 또 최근에 LG 트윈스 야구를 입문하시고 또 열받으시고 또 우리 팀 왜 그러냐 참 스트레스 받는다 또 야구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암흑기 시절보다는 지금이 골백 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기 10년간의 암흑기를 제가 세 파트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암흑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2002 한국 시리즈 짧게 왜 우리가 2002 시즌에 열광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2001년도에 이광은 감독이 시즌 초반에 경질이 되고 나서 김성근 감독 대행이 팀을 잘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포스트 시즌까지 올립니다. 이때 중간에 조금 투수진이 지쳤을 때 이상훈 선수도 해외에 나갔다가 LG와 또 전격 복귀를 해서 돌아와서 큰 힘을 보태고 김재현, 이병규, 박용택, 류지현, 최동수, 조인성 이렇게 신구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팀이었고 마르티네스도 제목을 했고 외국인 타자인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장문석, 전승남, 이동현 이렇게 탄탄한 개투진을 바탕으로 선발진이 좀 빨리 내려가더라도 김성근 감독 야구 스타일 아시죠? 네, 불펜진을 거의 연투, 멀티이닝 상관없이 투입을 하면서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준 플레이오프 현대를 만나서 2승 무패. 플레이오프 기아와의 5차전 혈투 끝에 5차전에서 이제 박용택의 대활약으로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기아 팬들이 무등구장에 불을 지르고는 했는데 실제로 경기장 안에 그냥 불을 질렀어요. 자기들 야구 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삼성과의 경기 삼성이 당시에 정규리그 1위를 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했지만 경기는 의외로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연전을 치르다 보니까 LG의 투수진이 정규 시즌 여파도 있고 해서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훈 선수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마혜영 선수가 이제 최원호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LG 트윈스가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준우승을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준우승을 했는데 2002 시즌 한국 시리즈 종료 후에 김성근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신바람 야구와 색이 안 맞는다며 경질 후에 이광환 감독을 부임시킵니다. 사실은 김성근 감독의 방식이 좋지는 않죠. 투수도 많이 혹사시키고 극한의 스몰볼 야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LG 트윈스가 추구하는 중장거리 타자들이 달리고 또 시원시원하게 점수 뽑고 투수도 세분화해서 세련된 야구를 하고 요런 야구를 프론트에서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광환 감독이 와서 2003년을 보냈어요. 한 시즌. 그러나 이제 이병규 선수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고 김재현 선수가 지난해 이제 고관절 부상 한국 시리즈에서 기억나시죠? 6차전에 이 고관절 부위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근데 이제 우중간 쪽에 적시타를 치고 절뚝거리면서 1루까지 뛰는 모습. 그 이후에 이제 고관절 부상 여파로 인해서 2003년 전반기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타격이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만자니오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브렌트 쿡슨이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 더럽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현우 대표적인 먹튀죠. 이런 선수들이 타선에 있으니까 팀 타격이 바닥을 쳤고요. 그래서 2003년 6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난해 준우승을 하면서 피로했던 여파가 있었고 이병규, 김재현이 풀시즌을 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는 한껏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프론트와 감독의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이제 고참들 김재현, 유지현, 이상훈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라. 서영민 이런 선수들 내보내라. 이제 젊은 축으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2004년 어느 감독의 선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광환 감독은 이제 이거에 불만해서 결국에는 2군 감독으로 좌천나고,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는 부상, 부진, 리빌딩, 여파로 인해서 매경기 타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확실한 선발 자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자니오 재계약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 마르티네스와 또 쿡슨으로 한 시즌을 보내야 했고, 쿡슨이 나간 이후에는 알칸트라라는 타자 용병을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축에 될 선발이 없으니까, 이때 2003년도에 이승우 선수, 좌완, 큰 이승우 기억나시죠? 37번에 이승우 선수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선발 로테이션 제대로 돌아갈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2002년도에도 선발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발을 키워내지 못했고, 또 백인천 감독의 롯데에게 수입당했던 전적도 있었던 2003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드디어 그가 옵니다. 이순철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동열 이 투수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 시도했으나 안 됐고요. 내부 승격으로 이제 이순철 감독이 선임이 됩니다. 이순철 감독이 준비한 스토브 리그는 이순철 감독 프론트 어느 하나 가릴 거 없이 1994년 우승, 2002년 준우승 멤버를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선수, 각서파동. 이게 뭐냐면 김재현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부상이 있었잖아요. 구단에서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이제 너 고관절 자꾸 다치니까 한 번만 더 고관절 부상당해서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면 구단이 책임 안 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1세 이게 무슨 노예 계약서도 아니고.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김재현 선수 2004년을 보내고 2005년에 FA로 SK 와이번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훈 기타 사건 유명하죠? 더가웃에서 너 기타 치지 말아라, 이거 팀팀 해치는 거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상훈 선수가 그에 또 반발을 하자 또 여러 가지로 이상훈 선수가 또 프론트와의 갈등이 또 있었어요. 네, 기타 사건은 그냥 대표적인 한 케이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1월에 트레이드로 SK 와이번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주장이었던 이상훈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 거고요. 유지현, 서영빈 구단에서 은퇴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당시 이제 서영빈 선수는 병역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 유지현 선수 이제 유격수에서 2루수로 내려와서 2루수로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유지현 선수에게 구단이 너 안 쓴다, SK나 하나에서 영입 제의 왔다, 딴 데 가라. 근데 유지현 선수는 이제 팀에 대한 의견, 나 그럼 차라리 1군에서 애들 배팅볼이라도 던져주겠다 하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퓨처스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데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은퇴를 종용했습니다. 당시에 이 선수들의 나이는 지금 오지환 선수의 나이예요. 30대 다 초반이었습니다. 아직 몇 년은 더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A 용병농사 싹 다 망합니다. 진필중에 4년 30억 원 계약 실패했죠. 2004년에 진필패라는 별명이 생겼으니까. 2004년에 야구장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 점 차에 진필중 올라와요. 그럼 사람들이 집에 갔습니다. 왜 간 줄 아세요? 어차피 블론 세이브 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로 실제로 외야에서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점대 방어율 대단했죠. 그리고 후타도는 또 조기에 방출됐고, 이 선수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직전 시즌에 여러 리그를 돌면서 270이닝 던진 선수를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타도에서 쿠퍼로 바뀌었고, 또 알마틴, 이 선수는 그나마 밥값을 했다고 보는데, 이 선수는 이제 꽤 나이가 먹은 후에 왔어요. 그래서 세이버 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스탯이지만 4번 타자를 맡겼는데 9홈런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 타자들이 몇 홈런을 쳤는지 알면 알마틴 9홈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시즌 결과 주요 사건을 보면요, 리그 6위를 했습니다. 한 건 좋은데 이 젊은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스탯만 보면 잘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박영택 선수 어깨가 좋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살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깨가 좋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우익수 기용을 하다가 어깨가 안 좋아졌습니다. 당시 이제 좌익수 중견수로만 나오다가 우익수 기용을 해서 어깨가 안 좋아지면서 소녀 어깨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박영택 선수였고, 또 이동현 선수는 긴 시간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부터 적용이 됐죠. 2002년 이후에도 선발 불펜 오고 가면서 꽤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그 당시에는 혹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도 이제 암흑기와 함께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현 지금 현재 감독이 선수로서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은퇴를 하게 되고요.
김태환, 최승환, 이성열, 오태근, 이용규 이렇게 5명이 퓨처스 리그를 폭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1군에서는 죄다 1할 때 이쯤 되면 1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덕아웃에 제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구리에서 그래도 나름 꽤 경험치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던 선수들이 하나같이 1군에서는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05 시즌 한번 볼게요. 2005 시즌에는 시즌 준비를 이용규 선수 시그니처 타격폼 아시죠? 그거 버리고 큰 스윙 해라 했다가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얘는 구단에 불만이 많은 애다 라고 해서 이용규 그리고 홍현우를 기아로 보내고 이원식, 소소경 두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두 선수는 2군에 던질 투수가 없다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진짜 웃긴 거죠. 심지어 뭐 방출 선수를 영입하면 몰라.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용규를 내주고 2명의 듣보잡 투수를 데려왔고요. 외국인 선수 루벤 마테오와 루 클리어 데려왔는데 마테오는 또 얼마 안 돼서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현 선수가 FA로 SK 와이번스에 이적을 하고 진필중 마무리 부담스럽다 선발 전환했다가 잘 보이지도 않고 폭삭 망했습니다. 돈만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 시즌에 결과와 주요 사건을 보면요, 리그 6위를 합니다. 이제 루벤 마테오가 퇴출이 되었고 투수 자원 이제 선발이 슬슬 비는 게 보이니까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레스 왈론드라는 선수 데려옵니다. 4승 10패 처참했죠. 그리고 박병호 팀 내 최대 유망주가 1군 데뷔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포지션을 잘 못 잡아서 포수, 지명타자, 1루수 번갈아 가면서 1군에서 그냥 받고 썼는데 79경기 1할 9푼에 3홈런 파워툴이 가득한 유망주를 어떻게든 써보겠다고 했다가 조져놨습니다.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첫 단추를 좀 잘못 깼죠. 여기서 만약에 퓨처스에서 정확한 수비 포지션을 잡고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서 올린다거나 거포 자원들은 시간을 두고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쓰려고 하다가 잘 안 됐고, 이용규 선수가 트레이드 통해간 이용규 선수가 124경기에서 110안타 31도루를 친 데 비해서 이원식, 소소경 합쳐서 20과 3분의 1이닝 대단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 시즌 6위로 마감을 했는데 성적만 6위지 마지막에 최종전 이겨서 6위 된 거거든요. 결과는 꼴찌만큼 안 좋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 시즌에는 아무리 못해도 연속으로 못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거 이순철 감독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단은 이순철 감독 사표 발령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줬고 프론트 교체를 하는데 뭐 어차피 그때 당시는 LG 트윈스 직원이 와서 단장을 했었으니까 뭐 그나마 그 밥이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장문석, 손상정, 한규식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혜영을 데려왔습니다. 마혜영 전성기가 한 2번은 지났죠. 그리고 이제 서동욱, 최상덕 이렇게 이 한물간 선수들과 그래도 서동욱은 있었는데 정작 유망주인 서동욱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로 매니 아이바 관광객이죠. 한 경기도 안 뛰고 조기에 짐 싸서 떠났고, 텔레마코 이제 몇 경기 던지다가 또 초반에 짐 싸서 떠난 2명의 먹튀를 데려왔고요. 2006년 시범경기 1위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또 LG가 달라졌다, 이제는 다르다, 치욕을 씻는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즌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8위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건질만하게 심수창 10승 달성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철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고 이제 여름부터 양승호 감독 퇴진으로 마무리를 했고, 사실은 자진 사퇴 전에 팬들의 현수막 시위가 있었습니다. 순철아, 우리는 네가 정말 창피하다 라고 쓴 문구를 잠실 외에 걸어서 LG 트윈스 팬들의 또 빡침을 드러냈고요. 그라운드에 이순철 감독이 배트 투척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일으키고 약간 추태였죠 사실상. 그래서 이 배트 투척 사건을 벌인 얼마 안 돼서 결국에는 사퇴를 했고요. 텔레마코, 아이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교체를 했고, 베로커, 카라이어는 그래도 불펜 투수로서 좀 쏠쏠했는데 사실은 LG 트윈스와 맞는 용병은 아니었죠. 선발 용병이 결국에는 자리 잡아줬어야 하는 시즌이었는데 베로커 잘 안 됐고, 외국인 선수 보는 눈이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쓴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2006년 무엇이 안 되었나? 리그 순위는 6위, 8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베테랑 선수들의 너무 이른 은퇴 및 이적. 지금으로 따지면 올 시즌 조금 안 좋았다고 유강남, 최은성, 오지환 이런 선수들 다 다른 팀으로 헐값에 넘기거나 갈등 유발해서 이적시키고 은퇴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김재현 SK로 옮기고서 우승도 몇 번 하고 커리어 이제 마지막 시즌도 멋있게 장식을 해서 멋있게 은퇴를 했고,
이상훈 선수도 더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유지현 선수도 이루수로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서영빈 선수 공익 근무 후에 퓨처스리그를 씹어먹고 있었는데도 뭐 잠깐 올려서 일할 때 타율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2군에서 계속 몸을 만드는 것보다는 1군에서 먼저 기회를 주고 안 됐을 때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고, 베테랑을 내보냈으면 유망주를 키워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키우지도 못했어요. 박병수, 박병호, 정의윤, 이성열, 김기표, 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용규도 있고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투수 혹사로 인한 수술, 김광삼, 이동현, 전승남, 이제 이런 선수들은 2002년에 많은 또 고생을 했고, 김광삼 선수 같은 경우는 암흑기 계속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지켰기 때문에 조금 휴식도 부여가 되고 또 조절도 해줘야 됐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투수 뎁스가 정말 얇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이닝을 먹어줘야 되는 외국인 투수 영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커져서, 전승남 선수는 특히 2003년에 선발 없이 100이닝을 개투로만 소화했던 적이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시즌 이후로. 아까운 선수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외국인 선수 영입 싹 다 실패를 했고요. 외부 영입 실패를 했습니다. 비단 뭐 FA인 진필중을 빼고서라도 강상수, 마혜영, 최상덕 이렇게 뭐 전성기가 한 두세 번 꺾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팀에서 그동안 헌신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야말로 처참한 4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잃어버린 10년 이제 한 파트 했습니다. 아직 같은 파트가 두 파트가 더 남아있거든요. 이 편에서는 김재박 감독 시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암흑기 시리즈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